2024년 5월 15일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평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파견된 토양보건 전문가로서 30년간 염해 토양과 사막화 방지 연구를 해온 저에게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4시간을 날아와 도착한 부쿠레슈티에서 차로 3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이곳.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300만 톤의 밀을 생산하며 유럽의 곡창지대라 불렸던 이 3만 2천 헥타르의 광활한 평야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토양 측정기로 확인한 수치가 충격적이었어요. pH 8.7, 염분 농도 3.2%, 유기물 함량 0.3%, 정상 토양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30년 경력에 제가 봐도 이 정도로 황폐화된 농지는 처음이었어요. 현지 가이드 마르코가 차에서 내리며 던진 첫 마디가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 주었습니다. 신 박사님, 이곳은 이미 죽은 땅입니다. 6년째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마르코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30대 청년이었는데 원래는 이 지역에서 농업 컨설턴트로 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2018년 대가뭄 이후 토양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지금은 관광 가이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최첨단 관계 시설을 들여왔고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수경재배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프랑스 농업회사는 200억 원어치 토양 개량제를 뿌렸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르코의 설명을 들으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유럽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력을 가진 국가들이 6년간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모두 실패한 곳, 그곳에 한국에서 온 저 혼자 달랑 와 있는 상황이었죠. 루마니아 정부가 저에게 제시한 조건도 만만치 않았어요. 3개월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 완전 중단. 마지막 기회라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선생님도 결국 다른 외국 전문가들과 같을 거예요. 마르코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자신 있어 하다가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대를 받고 온 만큼, 그리고 이곳 농민들의 절망을 직접 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차에서 내려 첫 번째로 한 일은 맨손으로 흙을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습관이죠.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농부의 손끝 감각만한 측정기는 없거든요. 흙을 한 줌 떠서 비벼보니 마치 시멘트 가루 같았어요. 전혀 흙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말 죽은 땅이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광활한 회색 들판을 바라보며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새만금 간척지 토양을 되살린 경험, 제주도 화산재 토양을 농지로 바꾼 20년의 노하우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포기를 모르는 한국인의 끈기가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저를 안내한 첫 번째 마을은 클루지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투르다였습니다. 한때 1200명이 살던 이 마을에는 지금 겨우 280명만 남아 있었어요. 2018년 대가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 연간 8,000톤의 밀과 4,000톤의 옥수수가 나왔습니다. 마르코가 폐허가 된 곡물 저장고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지금은 저 건물도 폐가 신세죠. 요한 씨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가문의 3대 손이었어요.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 농장에서 연간 순이익이 4만 5천 유로 정도 나왔어요. 요한 씨가 농장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손실이 시작되더니 지난 3년간 총 12만 유로 적자입니다. 이 지역 농가들의 피해 현황은 심각했습니다. 평균 농가 부채 가구당 8만 5천 유로, 농지 매물 증가율 전년 대비 340%, 청년층 유출 6년간 약 70% 감소, 농민 자살 2022년부터 총 12건 발생. 요한 씨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된 복원 방법들의 실패 이유가 명확했어요. 독일 기술팀 2019년에서 2020년 드립 관계 시스템 설치 280만 유로 투자, 결과 염분 농도 오히려 증가. 네덜란드 전문가들 2020년에서 2021년
수경재배 온실 설치 420만 유로 투자. 결과 전력비 과다로 경제성 확보 실패. 프랑스 농업회사 2022년에서 2023년. 화학 토양 계량제 대량 투입 180만 유로 투자. 결과 단기 효과 후 원상 복귀. 모두 첨단 기술에만 의존했어요. 하지만 이 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요한 씨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루마니아 농업부에서 공식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농업부 차관 페트루 니콜라에, 토양과학연구소 박사 2명, 그리고 EU 농업기금 담당자까지 총 4명이었어요. 페트루 차관은 생각보다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신 박사님, 한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총 1280만 유로를 투입했지만 성과가 전무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 지역을 산업용지로 전환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토양과학연구소의 라두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pH 8.7 이상의 강알칼리성의 염분까지 축적된 상태에서는 어떤 작물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저는 현장에서 바로 토양 샘플을 채취해 간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체득한 현장 진단법이었어요. pH 측정기 8.74 염분 농도 3.2%, 유기물 함량 0.28% 미생물 활성도 거의 0. 일단 이 토양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방법들이 실패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돋보기와 샘플 봉지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일단 이것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첨단 장비를 기대했을 텐데 너무 원시적인 도구들만 보이니까요. 한국의 전통 농법을 기반으로 한 토양 복원 기술입니다. 기계보다는 사람의 감각을 중시하는 방법이에요. 페트루 차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 안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프로젝트는 완전 종료됩니다. 부담이 컸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져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세계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감동 내 국자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반전의 순간들을 함께 보시죠. 정부 실사단이 떠난 후 저는 일주일간 철저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경험상 성급한 시작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였어요. 요한 씨의 도움으로 이 지역의 과거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1990년대 토양 성분 분석표, 2018년 가뭄 이전 생산량 기록, 기상청 강수량 데이터 1950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수위 변화 그래프, 자료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 토양의 pH는 6.87, 2의 중성이었어요. 염분 농도도 0.1% 미만으로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분석 결과 토양 악화의 주범을 찾을 수 있었어요. 1.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 2000년부터 2018년간 질소비료 사용량 300% 증가. 토양 산성화 억제를 위한 석회 과다 투입 pH 급상승. 2. 단일 작물 연작. 겨울밀 위주의 단작으로 토양 미생물 다양성 급감. 뿌리가 특정 깊이만 발달하여 토양 구조 단순화. 3. 지하수 과다 이용. 관계용 지하수 사용량 20년간 4배 증가. 지하 염분층 상승으로 표토 염화 현상.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1990년대 새만금 간척지와 2000년대 제주도 화산재 토양이 그랬죠. 핵심은 토양 미생물 생태계 복원입니다. 화학적 처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복원이에요. 제가 가져온 한국산 발효 퇴비를 보여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흙처럼 보이지만 1g당 10억 개의 유익한 미생물이 살아있는 특수 퇴비였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토양의 pH를 천천히 중성화시키고 염분을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요한 씨 농장의 일부를 빌렸어요.
가로 10m, 세로 10m의 정사각형 구역 3곳을 선정했습니다. A구역 기존 화학비료 방식, B구역 한국식 미생물 농법, C구역 무처리 대조군. 큰 실패보다는 작은 성공이 중요해요. 검증된 방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과학적 접근이거든요. 5월 22일 오전 6시 본격적인 토양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B구역의 토양을 30cm 깊이까지 부드럽게 갈아엎었어요. 기계 대신 손으로 하는 이유는 토양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계는 흙을 뒤섞기만 하지만 손은 흙의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손으로 작업하면서 토양층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표토 15cm까지는 완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아래 15cm는 아직 생명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양 준비가 끝나자 한국에서 가져온 발효 퇴비를 투입했습니다. 100제곱미터당 500kg씩 골고루 섞어주었어요. 제대로 발효된 퇴비는 썩은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숨 냄새가 나죠. 퇴비 투입 후에는 토종 미생물 배양액을 살포했습니다. 막걸리, 쌀뜨물, 설탕을 발효시켜 만든 천연 미생물 용액이었어요. 클루지 농업대학의 라울 교수가 현장을 둘러본 후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이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미생물로 염분 토양을 복원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하지만 요한 씨만큼은 달랐어요. 적어도 땅을 더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학비료보다는 안전하니까요. 5월 28일 새벽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예보에는 없던 돌발 강우였어요.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6시간 동안 12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둘러 실험 구역을 확인하러 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A구역 화학비료 표토가 완전히 유실됨. B구역 미생물 농법 일부 유실되었지만 토양 구조는 유지됨. C구역 무처리 심각한 침식과 움푹 패인 구멍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봤습니다. B구역의 토양이 다른 구역보다 훨씬 안정적이었거든요. 요한 씨, 이건 나쁜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B구역의 토양을 손으로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미생물이 토양 입자들을 뭉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폭우 피해 복구 후 저는 일주일간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니 A구역 화학비료 토양 유실률 67%, B구역 미생물 농법 토양 유실률 23%, C구역 무처리 토양 유실률 89%. 확실히 미생물이 토양 결합력을 높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만금 사업을 할 때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었어요. 토양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 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항공사진과 현재 위성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보세요. 60년 전에는 이 지역에 자연 배수로가 7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메워져 있어요. 대규모 기계화 농업을 위해 자연 지형을 평탄화하면서 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염분 제거의 핵심은 적절한 배수예요. 이번에는 배기구역을 25개의 사이 소구획으로 나눴습니다. 각 구획마다 다른 조건을 적용해서 최적 조합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구획별 변수, 배수로 깊이 20cm, 30cm, 40cm. 미생물 농도 1배, 2배, 3배. 유기물 혼합비 10%, 20%, 30%. 토종 미생물 vs 한국산 미생물. 작업 중에 요한 씨의 이웃 농민 바실레 72세가 찾아왔어요. 이 지역에서 50년 넘게 농사를 지은 베테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나요? 그땐 화학비료 같은 건 없었지. 소똥, 돼지똥에 볏짚 썩힌 거 섞어서 썼어. 바실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내는 도랑을 파곤 했지. 겨울엔 그 도랑을 다시 메워서 밭을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전통 농법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 기술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실레의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1. 계절별 가변 배수 시스템.
우기 5월에서 7월 깊은 배수로로 염분 제거. 건기 8월에서 10월 얕은 보습층으로 물 보존. 2. 3단계 미생물 투입. 1단계 염분 분해 미생물 EM균. 2단계 토양 결합 미생물 방선균. 3단계 영양 공급 미생물 바실러스균. 3. 토종 마이너스 외래 혼합 작물. 루마니아 토종 밀 한국 적응 보리. 내염성 품종 우선 선별. 6월 15일 페트루 차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 박사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EU 농업위원회에서 예산 재검토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7월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완전 중단하라는 지시입니다. 6주면 충분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토양 개선은 이미 50% 이상 완료됐습니다. 이제 씨앗만 심으면 됩니다. 바실레가 보관하고 있던 1960년대 토종 밀 씨앗을 입수했습니다. 이 씨앗들은 이 땅에서 수백 년간 적응해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시중 계량종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종피가 더 두껍고 내염성이 강함. 발화 속도는 느리지만 생존율이 높음. 뿌리 발달이 깊고 광범위함. 6월 20일 개선된 시스템에 토종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구획별 파종 밀도 조절, 1일 토양 상태 모니터링, 주간 미생물 활성도 측정. 일주일 후인 6월 27일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25개 구획 중 3개 구획에서 작은 녹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분명한 발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해요. 이후 매일 새로운 구획에서 발화가 확인됐습니다. 1주차 3개 구획 발화, 2주차 8개 구획 발화, 3주차 15개 구획 발화. 성공 구획들의 공통점. 배수로 깊이 30cm, 미생물 농도 2배, 유기물 혼합비 20%, 토종한 국산 미생물 혼합. 이제 이 조건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6년 만에 이 땅에서 자라난 작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7월 15일 파종 4주 후 25개 실험 구획 중 18개에서 안정적인 생육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한 판단을 피했어요. 30년 경험상 초기 성과와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었거든요. 요한 씨,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진짜 시험은 여름 가뭄과 겨울 추위를 견뎌내는 것이에요. 실제로 측정 데이터는 조심스러운 낙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화율 72%, 일반 계량종 대비 마이너스 15%, 초기 생장률 일반 토양 대비 60% 수준, 뿌리 발달 깊이 25cm, 염분층 통과 성공. 염분 내성 pH 7.8까지 생존 확인. 소문을 들은 클루지 농업대학에서 공식 검증팀을 파견했습니다. 라울 교수가 팀을 이끌고 와서 일주일간 정밀 조사를 했어요. 흥미로운 결과네요. 하지만 아직 최종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첫째, 샘플 수가 너무 적어요. 102제곱미터 실험으로 3만 헥타르를 논할 순 없죠. 둘째, 계절 변화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여름 고온과 겨울 한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셋째, 경제성 분석이 부족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두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라울 교수의 제안으로 확장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1단계 1헥타르 시범 농장, 요한시 농장의 10% 구역 사용, 기존 방식과 신방식 절반씩 적용, 6개월간 비교 분석, 2단계 경제성 분석, 투입 비용 기존 대비 30% 절감 목표, 생산량 기존 대비 80% 이상 확보 목표, ROI 3년 내 회수 가능성 검토, 3단계 타 지역 적용성 검토, 토양 조건이 다른 3개 마을에서 시범 실시, 지역별 맞춤형 조정 방안 개발. 7월 25일 페트루 차관이 검증 결과를 받아보러 왔습니다. 신 박사님, 일단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요. 차관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최소 10헥타르 규모에서 6개월 이상 성공. 농업대학의 공식 검증 보고서, 경제성 분석 결과, 타 지역 적용 가능성 입증. 합리적인 조건이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8월 초 지역 농업 전문지 아그리쿨투라 로마니아에서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기술로 염분 토양을 복원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성급한 결론은 금물이에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사는 예상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왔어요. 한국 기술, 염분 토양 복원의 가능성 보여. 하지만 본격 적용까지는 시간 필요. 8월 중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EU 농업기금의 동유럽 담당 이사 클라우스 밀러였어요. 신 박사님, EU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지원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겠죠. 밀러 이사의 제안은 체계적이었습니다. EU 공인 농업연구소 3곳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해 주시겠어요? 성공이 확인되면 동유럽 전체로 확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투명한 검증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길이었으니까요. 8월 말 루마니아를 40도 폭염이 강타했습니다. 15일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기존 농작물들은 대부분 말라 죽어갔지만 우리 실험구역은 달랐습니다. 신기해요. 다른 밭은 다 말랐는데 여기만 초록색이에요. 인근 농민 미르체아가 감탄했습니다. 비결은 뿌리 발달이었어요. 토종 씨앗의 뿌리가 지하 30cm까지 뻗어내려가 지하수를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9월 초 3개월간의 1차 실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성공 지표. 생존율 85% 목표치 80% 달성. 염분 내성 pH 8.2까지 생존 기존 7.5 대비 개선. 가뭄 내성 무관계 20일 생존 기존 7일 대비 개선. 개선 필요 지표. 생산량 일반 토양 대비 65% 목표 80% 미달성. 생장 속도 목표 대비 15% 지연. 균일성 구역별 편차 25% 목표 10% 미달성. 완벽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라울 교수도 인정했어요. 9월 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농업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결국 10월 발표를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전통 농법과 현대 미생물학의 융합 루마니아 염분 토양 복원 사례 연구. 겸손하지만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농민들의 시각이었어요. 처음엔 또 다른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실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다르네요. 우리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니까. 요한 씨도 달라졌어요. 이제 농사가 다시 희망으로 보여요.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이니까요. 9월 말 현재 인근 5개 농가에서 내년 시범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루마니아를 재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 초대가 아니라 EU 농업기금의 공식 성과 평가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전문가들과 함께 6개월간의 검증 작업. 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쿠레슈티 공항에서 요한 씨가 저를 맞았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표정이었습니다. 신 박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절망은 사라졌어요.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희망은 보이거든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투르다 지역. 1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변화가 있었지만 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정량적 성과 2024년에서 2025년. 성공 사례. 시범 농장 50헥타르 중 32헥타르에서 작물 생육 성공 64% 성공률. 평균 생산량 일반 토양 대비 75% 수준 달성. 토양 pH 8.77.9로 개선.
염분 농도 3.2% 1.8%로 감소. 지속적 과제. 16% 구역에서는 여전히 생육 불량. 겨울철 생존율 85% 목표 90% 미달.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 방식 대비 40% 높음. 기술 전수의 평균 6개월 소요. 완벽한 성공은 아니네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25명의 농민이 참석했어요. 1년 전 절망적이었던 분위기와는 확실히 달랐지만 맹목적 낙관도 아니었습니다.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농민 안드레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익이 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요한 씨도 균형 잡힌 평가를 했어요. 신 박사님 방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지난 1년간 이 방법을 도입한 농가는 총 23곳이었습니다. 성공 사례 15곳, 65%. 토양 조건이 중간 정도로 나쁜 농장. 농민이 끈기 있게 6개월 이상 적용. 기존 전통 농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실패 사례 8곳, 35%. 토양 염분 농도가 4% 이상인 극심한 경우. 3개월 이내 포기한 경우. 화학 농법에만 의존해온 젊은 농민들. 모든 땅에 적용되는 건 아니군요. 클라우스 밀러 EU 이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만능 해결책은 없어요.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적용이 필요하죠. 루마니아 농업부는 이 방법을 실험적 농업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페트루 차관의 공식 발표 한국식 토양 복원 기법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계획. 시범 사업 농가의 3년간 저리 융자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패 농가에 대한 보상 시스템 마련. EU 차원에서는 이 사례를 혁신적 농업 기술로 분류하되 신중한 검증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중인 검증 프로젝트. 헝가리, 불가리아에서 동일 조건 실험 2025-2027. 경제성 분석을 위한 3년 추적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생물 다양성, 지하수 등. 성급한 확산보다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에요. 저도 이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날 요한 씨와 함께 농장을 걸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신 박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방법이 10년, 20년 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농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럼 뭘 믿고 계속해야 하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1년간의 경험을 정리하면 성공 요인은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결합, 점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현지 농민들과의 진정한 협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 지속적 과제, 기술의 표준화와 매뉴얼화, 경제성 확보를 위한 비용 절감, 다양한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 차세대 농민들에 대한 기술 전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극적인 성공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절망에 빠져 있던 농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보인다는 것.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5년 현재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토양 복원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성공도 완전한 실패도 아닌 진행형 희망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가 세계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감동 내 국자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흙을 만지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